여러분, 혹독한 겨울밤에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하얀 맹수가 쓰러져 있다면 어떨까요? 눈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 그 눈보라 한가운데서 배가 남산만큼 불러온 하얀 맹수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굶주림을 겨우 버티던 한 노인이 임신한 설표범을 살려낸 뒤로 설표가 직접 은혜를 갚기 시작한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돈 냄새만 맡으면 눈이 뒤집히는 욕심쟁이가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끝장내는 장면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때는 칼바람이 사납게 불던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바람이 살을 베어내고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솟는 듯 휘몰아치던 날. 사람 발길은 진작 끊겼고 산짐승조차 숨을 곳을 찾아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겨울이 세상을 잠가버린 시기였지요.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골짜기 끝 쓰러지기 직전에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기둥은 비틀어져 있고 문풍지는 찢어져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몸이 으스러지듯 추웠습니다. 그 집에 혼자 사는 사람은 70을 훌쩍 넘긴 이씨 노인이었습니다. 이씨 노인은 평생을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병으로 떠났고 자식들은 도시로 나간 뒤로는 명절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산이 내 자식이지라며 씩 웃곤 했지만 웃음 뒤에는 늘 깊은 허전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솥에는 쌀 한 톨 없고 물에 마른 칡뿌리 몇 조각 넣은 맑은 죽이 전부였습니다. 에휴, 이것도 귀하다 살아야지. 노인이 죽을 한 숟갈 뜨려던 찰나 밖에서 천지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마치 집채만 한 바위가 마당에 떨어진 듯 기둥이 덜컥 흔들리고 지붕의 흙먼지가 그릇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겠지요. 하지만 이씨 노인은 평생 산을 상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호롱불을 들고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문틈을 막아보려다 말고 조심스레 문을 아주 조금 열어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마당 한가운데 하얀 털이 눈과 섞여 형체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인 거대한 짐승 한 마리가 옆구리를 바닥에 붙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산골 사람들은 그 영물을 설표라 불렀습니다. 눈 속에서 태어나 눈 속에서 사라진다며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는 맹수. 그 설표가 노인의 집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노인은 호롱불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설표의 뒷다리에는 깊게 찢긴 상처가 나 있었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숨은 가쁘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그런데 노인의 눈길을 붙잡은 건 그것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설표의 배가 남산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맹수 앞에서 겁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사람 같았습니다. 설표는 노인을 노려보지 않았습니다. 살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금빛 눈동자에 눈물 같은 것이 얇게 고여 있었습니다. 말은 없는데 살려달라는 말만 들리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노인은 문득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아이를 낳다 크게 앓았고 그때 그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손만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눈앞에 맹수배를 보는 순간 심장 깊숙한 곳을 콕 찔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설표의 목덜미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하얀 털은 얼음 결정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 짐승이나 사람이나 목숨 귀한 건 매 한 가지지. 내가 널 살려보아. 그러니 너도 버텨. 그 한마디에 설표는 눈을 깜빡 한 번 했습니다.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이 노인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자기 마지막 끼니인 맑은 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표의 입가에 아주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설표는 처음엔 힘이 없어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숟갈 끝으로 입을 적셔주자 겨우겨우 목을 움직였습니다. 그릇이 비어갈 즈음 설표의 몸이 갑자기 굽어지며 복부가 파도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노인은 갈등했습니다. 맹수를 집 안으로 들이면 자칫 자기 목숨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밖은 눈보라가 점점 더 거세졌고 설표의 몸은 이미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표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방 안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곳, 새끼를 낳을 곳,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노인은 더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그래. 천천히. 노인은 문을 활짝 열고 자기 몸을 내어주듯 설표의 어깨 아래로 팔을 넣었습니다. 설표는 믿기지 않게도 노인의 안내에 맞춰 방 안으로 몸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단칸방은 순식간에 짐승의 숨과 사람의 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친 숨이 벽에 부딪혀 돌아오고 아궁이 불빛이 설표의 털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노인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무명천을 찢어 따뜻한 물에 적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식을 낳는 고통은 같다는 걸 노인은 그때 뼛속으로 알았습니다. 설표는 이를 드러내며 울부짖었지만 노인에게 덤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픔을 참으려는 듯 앞발로 바닥을 긁어 나무판에 긴 자국만 남겼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숨을 길게. 그래. 땀을 뻘뻘 흘리며 새끼가 나올 길을 잡아주고 숨을 고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을 찢고 가느다란 울음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새끼, 잠시 후 두 번째 새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지만 또렷한 세 번째 울음. 하얀 털뭉치 셋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기진맥진하던 어미 설표는 새끼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번쩍 뜨고 새끼들의 몸을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숭고해서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다 살았다. 다 살았어. 어미 설표는 학다가 노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가 아니라 분명히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산중 초가집에는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설표 가족이 들킬까봐 문을 꼭 잠그고 낮에는 굴뚝 연기도 최소로 피웠습니다. 새끼들은 며칠 만에 눈을 뜨고 방구석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는데 움직임은 고양이 같아도 눈빛은 작은 맹수의 것이었습니다. 어미 설표의 상처는 노인이 달인 약초 찜질로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설표는 노인이 다가와도 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이 노인의 손을 킁킁거리면 어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욕심 많은 인간 하나 때문에 깨지는 법이지요.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약재상을 하는 최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최서방은 돈 냄새 하나는 귀신같이 맡는 사내였습니다. 입으로는 어르신 건강은 어떠십니까 하면서도 눈은 늘 집안 물건 값을 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문 밖에서 능청스럽게 외쳤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약초값 아직 못 받았지요? 눈길이 험해서 오늘 아니면 못 와요.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 안에는 설표와 새끼 셋이 자고 있었거든요. 노인은 문도 열지 않고 목소리를 굵게 깔았습니다. 나 아프다. 기침이 멈추질 않아. 돌아가라. 최서방은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냄새를 맡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짐승 냄새, 피 냄새, 그리고 뭔가 따뜻한 생명의 냄새. 최서방이 문고리를 덥석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문 좀 열어보세요. 안부만 확인하고 갈게요. 그때 방 안에서 새끼 설표 하나가 칭얼거리며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최서방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최서방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방 안에 뭐가 있네? 문이 열리는 순간 어미 설표가 튀어나가 최서방을 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표는 포수에게 쫓기고 새끼들은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인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열병이다. 전염병이다. 문 열었다간 너도 죽는다. 하지만 돈 앞에선 전염병도 안 무서운 게 최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더니 발로 문을 차려 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방 안쪽으로 돌아서 어미 설표의 목을 꼭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참아라. 지금 나가면 너도 죽고 새끼도 죽는다. 제발 참아라. 놀랍게도 어미 설표는 이를 드러내던 입을 다물고 새끼들을 품속으로 끌어안더니 이불 더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요.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최서방이 고개를 쑥 들이밀었습니다. 노인은 미친 듯이 기침을 해대며 열병에 걸린 연기를 했습니다. 최서방의 눈은 노인이 아니라 아랫목 이불 더미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불이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최서방이 손을 뻗었습니다. 저기 뭐가 있는데? 그 손이 이불을 들추려는 순간 이불 속에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소리가 났습니다. 멍멍. 설표가 강아지 울음소리를 흉내낸 겁니다. 굵고 낮은 목청으로 억지로 눌러 만든 어설프지만 분명한 멍. 강아지 울음소리였습니다. 최서방은 손을 멈췄습니다. 강아지였어? 노인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아지다. 외로워서 데려왔다. 에이, 재수없게 이런 산골에서 강아지나 키우고 병이나 더 심해지지 말고 약초나 챙겨요. 최서방은 투덜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노인은 주저앉았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제 이 집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노인은 직감했습니다. 돈 냄새 맡은 최서방은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더 큰 욕심을 들고요. 그날 밤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어미 설표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한다. 여긴 인간 냄새가 너무 나다. 너희가 더 있다간 누군가 죽을 거야. 노인은 없는 살림을 털어 쌀을 긁어 모아 밥을 한 솥 가득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미 설표 앞에 조심스레 놓아주었습니다. 설표는 밥을 먹다 말고 노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새끼들을 하나씩 물어 문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 새끼까지 옮긴 뒤 어미 설표는 노인 앞에 다가와 등을 낮췄습니다. 같이 타라는 뜻, 산으로 함께 가자는 뜻이었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늙었다. 내가 가면 너희 발목만 잡어. 하지만 어미 설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노인은 결국 설표의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 미련한 녀석아, 짐승이 뭐 이리 정이 깊냐. 사람도 제 부모를 버리는 세상인데. 어미 설표는 노인의 손등에 코를 비비고 길게, 아주 길게 울음소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하얀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표가 떠난 뒤 초가집은 전보다 더 춥고 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혼자였고 먹을 것도 땔감도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몰랐습니다. 이 이별이 끝이 아니라 설표가 은혜를 갚기 시작하는 시작이란 거리요. 며칠 후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밖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가슴이 철렁해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살찐 노루 한 마리, 그리고 산삼향이 진동하는 굵은 동자산 뿌리 한 무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왔구나. 나 걱정돼서 이걸 물어다 놓았구나. 그날 이후 노인의 마당에는 매일 밤 기저귀 배달되었습니다. 꿩, 토끼, 말린 버섯, 귀한 약초. 어느 날은 누가 흘렸는지 모를 은비녀, 또 어느 날은 금가락지. 초가집은 어느새 쌀이 가득 차고 땔감이 넘쳐나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 오래 가던가요? 노인 얼굴에 화색이 돌고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소문이 났습니다. 저 산골 노인이 갑자기 잘 산대. 밤마다 뭐가 놓인다더라. 그리고 그 소문이 최서방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지요. 최서방은 어느 날 낮 장정 둘을 데리고 작살과 화승총까지 챙겨 노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르신, 내가 그때 이상하다 했어. 강아지? 웃기고 있네. 그거 산짐승이 물어다 준 거지.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라 명령했고 장정들은 장롱을 넘어뜨리고 소틀 엎고 마루 밑까지 들쑤셨습니다. 결국 마루 밑에서 금가락지와 약초꾸러미가 나오자 최서방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봐라. 이거 전부 내 거다. 오늘 밤 그놈이 오면 가죽을 벗겨 팔아서 부자가 되는 거야. 노인은 통곡했습니다. 오지 마라. 제발 오늘은 오지 마. 밤이 깊었습니다. 최서방과 장정들은 마당에 숨어 총구를 집 쪽으로 겨눴습니다. 그때 산등성이 너머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푸른 불빛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한 쌍의 눈, 그 뒤로 또 두 개, 또 두 개, 또 두 개, 눈빛이 수십 개, 산짐승들이 조용히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늑대, 멧돼지떼, 그리고 커다란 산고양이들까지. 맨 앞에는 달빛을 갑옷처럼 두른 거대한 하얀 설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미 설표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제법 자란 새끼 설표 3마리가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총을 든 손이 덜덜 떨렸지요. 쏴버려. 그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산골을 찢었지만 하얀 설표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설표는 바람처럼 옆으로 미끄러져 최서방 코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앞발로 최서방의 가슴을 쿵 눌렀습니다. 최서방은 오줌을 줄줄 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줘. 설표는 그를 물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서방 품속에서 훔쳐 넣어둔 금가락지와 산삼꾸러미를 앞발로 쓸어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흔들릴 만큼 포효했습니다. 그 포효에 장정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쳤고 최서방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최서방이 다시는 제정신으로 장터에 서지 못했다고요. 돈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가슴을 움켜쥐고 어디선가 하얀 그림자가 보인다며 벌벌 떨었다고요. 어미 설표는 노인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무너져 내리듯
설표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래,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설표는 굵은 혀로 노인의 뺨에 눈물을 하자주었습니다. 새끼 설표들도 노인 주위를 맴돌며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때 어미 설표는 마당 한 구석으로 가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항아리 하나를 드러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항아리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황금 덩어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설표는 이 집터의 비밀까지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노인의 노후를 위해 마지막 선물까지 내어놓은 거지요. 어미 설표는 노인의 손등에 마지막으로 머리를 비비고 길게 울음소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새끼들과 함께 산짐승 무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그 후 노인은 황금으로 기와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초가를 조금 고치고 문풍지를 새로 바르는 정도로만 살았습니다. 대신 그 많은 것을 마을에 굶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병든 노인들에게 약을 지어주며 베풀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이제 설표 할아버지라고도 산이 지켜주는 할아버지라고도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노인의 문 앞에는 어김없이 산삼이나 약초가 놓여 있곤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설표와 새끼들이 은인을 잊지 못해 다녀간 거겠지요. 짐승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데 우리 사람은 가까운 마음을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이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던 그날 밤, 노인이 아궁이에 불을 조금 더 지피고 문을 닫으려는데 처마 밑에서 작은 기척이 났습니다. 그래, 산도 마음도 오늘은 따뜻하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어디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